자, 2부 태양계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태양계. 이제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화, 목토, 천, 해. 옛날에 명왕성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팔행성이죠. 명왕성이 퇴출돼서 태양계에 대한 얘기. 아직까지 아까도 일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구를 제외하고 인간이 발을 디딘 행성이 없어요. 지구를 돌고 있는 달에 사람이 간 적이 있지만 아직까지. 그리고 화성, 여기 보이게 되는 이 화성에 로봇이 착륙해 있죠. 지금도 현재 활동 중이고 수성, 금성, 목성 할 것 없이 다 착륙한 적이 없어요. 로봇이 됐든 무인이 됐든 요인이 됐든. 자, 그래서 태양계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는 일단 첫 번째 행성 수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수성은 대기가 거의 없어요. 지금 보는 것처럼 대기가 거의 없고 반지름이 2440km, 지구는 한 6400km니까 3분의 1보다 조금 큰 수준이죠. 수성에서 제일 재미난 거 지금 그래서 대기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렇게 운석 구덩이가 굉장히 많은 모습이 되죠. 하지만 다른 아예 대기가 아예 없지만 수성은 대기가 있긴 있는데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달보다는 덜 공고라는 얘기가 있죠. 일단 그래서 수성의 모습은 지금 표면 모습은 이런 식으로 위성 촬영한 결과는 이런 모습이고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행성이고요. 수성에서 제일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은 제일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 수성의 하루가 그것을 우리는 일수성일이라고 하는데 수성의 하루가 59일이에요. 지구 여기서 얘기하는 요 일은 지구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수성의 하루는 지구로 따지면 59일, 수성의 1년은 88일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 이틀이 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성에서 살아야 된다면 달력이 1월 1일, 1월 2일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제일 재미난 사실이고, 그 다음에 금성, 노란 행성이라고 알려져 있는 굉장히 화려한 행성이죠. 사실은 이 금성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이 화산으로, 그러니까 화산과 그다음에 용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뜨거운 행성인데 금성의 특징은 질량이 지구의 한 80%, 반지름을 보세요. 반지름이 지구가 6,400km인데 반지름 6,050이. 지구랑 제일 사이즈가 크기가 비슷한 행성이에요. 금성이. 그 다음에 이 구름이 황산구름이에요. 황산은 알다시피 그 금속을 잘 녹이죠. 그래서 금성에 착륙하기가 힘들어요. 현재 기술로는. 왜? 로켓이 가면은 어떻게 착륙해? 다 녹아버리는데. 구름에 다 녹아버려요. 황산 때문에. 그 다음에 태양계 행성 중에서 온실 효과가 제일 커요. 즉 이산화탄소가 두텁게 대기로 돼 있어 지구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뜨거워요. 그러니까 수성과 금성 중에서 누가 더 뜨겁냐? 수성이 태양에 더 가까우니까 더 뜨거울 것처럼 보이죠. 금성이 더 뜨거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산화탄소 대기가 만들어내는 온실 효과 때문에 그래요. 지구도 이산화탄소 때문에 점점 뜨거워지고 있죠. 여기는 애초부터 이산화탄소 대기가 이산화탄소로 돼 있어서 엄청나게 뜨거운 행성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착륙하기 힘든, 금성 착륙하기 힘든 것이 하나가 지구의 압력의 대기압의 92배예요. 그러니까 엔간하면 다 짜부러진다라는 얘기가 되죠. 다 오징어처럼 납작해져 버린다. 그러니까 무슨 재주로 여기 착륙하겠어요? 그러니까 금성은 굉장히 인간이 착륙하기에는 아마 가장 마지막 행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행성은 아니지만 위성이지만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이 달. 달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책들이 있고 이런 크라이터들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 다른 소행성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운석 구덩이 같은 경우가 되고 이것은 이제 달에 착륙했을 때 이 아폴로 11호가 착륙했을 때 채취하는 그런 모습이 될 거고요. 다른 대기가 없어서 운석들하고의 충돌을 막아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크레이터가 굉장히 많죠. 운석 구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구에서 약 38만 킬로미터, 굉장히 가깝죠. 만약에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다면 한 1초 정도, 1초 조금 넘게 한 1초 정도 만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아마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는 장치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제일 가까워요. 천체 중에서는 지구에서.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 그러다 보니까 한 2층 정도 높이까지는 그냥 슬쩍 이렇게 뛰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2층까지는 계단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천장 높이를 갖다가 높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6배를 더 뛸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붉은 행성 화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화성의 상징은 붉은 행성. 얼마 전에 이제 영화, 소위 얘기하는 마션이라는 영화가 화성에서, 이 사람이 오랫동안 살아나가고, 막 감자도 막 재배해가지고, 먹고 생존하는 이 맷 데이먼이었던가요? 아무튼 재미난 영화가 있었죠. 화성은 뭐 대기도 희박하지만 있고 여기에 보이는 이 붉은 색깔로 보이는 것은 이 철분이 오랫동안 산화돼가지고 이 원래 철은 검정색인데 녹슬면은 붉은색이 돼요. 이 녹슨다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에 산소를 만났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산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산화철이 많아서 이렇게 붉은 모래, 이 산화철 모래예요 사실은. 요거는 굉장히 디테일한 사진이 되는 이유가 아직도 여기를 갖다가 지금 기어다니는 움직이고 있는 무인 로봇이 있기 때문에 착륙한 로봇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화성의 특징은 지구의 한 3분의 1 정도, 지구의 절반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지름을 보면은 그죠? 지구의 절반 정도. 그다음에 굉장히 긴 매그너스 협곡 한 3,000km 정도 되는 굉장히 긴 협곡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북극과 남극 지방에 드라이 아이스로 되어 있다. 드라이 아이스는 뭐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를 사 먹을 때 좀 먼 데를 갈 때는 드라이 아이스를 채워주죠, 그죠? 그래서 이 드라이 아이스는 바로 이산화탄소가 고체로 바뀐 상태가 바로 드라이 아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녹으면은 바로 뭐거든요? 이산화탄소가 되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물 부분을 갖다가 수증기로 만들어준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극지방에 드라이 아이스로 되어 있다는 것이 특이한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화성과 목성 사이에 사실은 행성이 하나 있을 뻔 했는데 목성이 너무 큰 중력으로 잡아당기다 보니까 부서졌어요. 부서져서 수백만 개로 지금 부서진. 여기 보면은 화성과 목성 사이에 원래 행성이 하나가 빙글빙글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목성이 너무 중력이 커가지고 너무 센 힘으로 잡아당기니까 부서져 버렸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소행성대라는 거죠. 이 소행성대는 수백만 개의 이 작은 천체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에 이제 어떤 것들은 이렇게 돌다가 지구에 충돌할 수도 있죠. 그것을 우리는 딥 임팩트라고 하죠. 얼마 전에 영화에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 한 1, 2년 동안 인류가 생존하기 힘든 지구의 상황이 만들어지죠. 거기 안에. 좀 작은 친구들 같은 경우 여기 있는 파편들 중에서 천체 조각들 중에서 작은 놈들 같은 경우는 지구의 대기권하고 부딪혀가지고 마찰 열에 의해 가지고 불타버려서 사라지지만 큰 거는 불타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제일 큰 친구는 반지름이 한 500km 정도 되는 세레스라고 하는 친구가 바로 이 지금 보이는 이 세레스가 제일 큰 천체로 되어 있죠. 행성이 되기에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재밌는 천체 중에 하나는 이제 길이가 230m 정도로 약간 핫바 모양으로 생긴 이런 오umu아무라고 하는 천체가 있는데 얘가 계속 빙글빙글 돌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한 230m니까 여기에 사람이 만약에 착륙을 한다. 230m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재미난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천체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인터넷 위키피디아를 찾아보게 되면 위키네백과 사전처럼 이 오umu아무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동영상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성. 가장 큰 행성이죠. 목성의 제일 큰 특징은 기체형 행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이 단단하지가 못하고 기체는 아니면은 춥다 보니까 약간 액체로 변해 있는 상태. 기체는 기체지만 압력이 커가지고 뭐랄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기체의 모습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안개 낀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거고요. 목성의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에 보이게 되는 소위 대적점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이게 이 태풍은 여기 좀 붉게 보이는 이 대적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태풍이라는 친구가 육지를 만나가지고 광물을 만난다든가 하면 사라져야 되는데 이 대적점 같은 경우는 목성의 표면이 주로 기체나 그러니까
이 액체 상태로 돼 있다 보니까 주로 기체 상태로 돼 있다 보니까 단단한 친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사라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 태풍이 관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성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대적점을 기억을 해주면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성의 행성 중에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소위 얘기하는 유로파에 물이 있다는 거죠. 목성의 행성들은 목성의 위성은 굉장히 많은데 수십 개가 되는데 그 중에 유로파를 갖다가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어 보이는 거는 유로파에 물이 있다는 거죠. 유로파에 물이 있고 강이 있으니까 혹시 이 강이나 바닷속에 원시생물이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아직 유로파에 착륙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나사나 우주 쪽 계획을 하는 쪽에서는 목성에 착륙하는 것보다는 유로파에 착륙해서 혹시 외계 생명체가 있는지를 갖다가 조사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물기둥들이 뿜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 제일 유명한 위성이 되겠죠. 토성은 속칭 얘기하는 고리가 예쁜 행성이죠. 옛날에 갈릴레이는 이것을 망원경으로 보고 고리가 아니라 이렇게 얼핏 보면 이렇게 귀가 나온 것 같죠.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귀가 있는 행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귀가 아니라 사실은 얘는 고리예요. 이 고리는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이는 사진처럼 이렇게 작은 정말 작은 이 알갱이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얘가 띠처럼 돼버렸더라고요. 이런 고리가 굉장히 많은 곳이고 이 고리와 고리 사이에 이상하게 이 아무것도 검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여기를 우리는 고리와 고리 사이에 카신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다 그래서 카신이 간극이라고 얘기해요. 간극은 사이간자가 그러니까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리와 고리 사이라는 뜻이고 토성의 모습은 뭐 이런 모습으로 역시 목성보다는 작지만은 기체형 행성이에요. 기체 모습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태풍이 있는데 28.5년마다 발생했다가 사라지는 대백반이라고 하는 태풍이 거대 태풍이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토성의 위성 중에서도 관심 있어 하는 제일 재미있는 위성은 타이탄이에요. 타이탄이라는 위성은 바로 강이 바다와 강이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토성이죠. 토성 주위를 돌고 있는 지금 타이탄에 있다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이것은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죠. 상상 속에서 그려낸 사진이네요. 타이탄에 착륙할 적이 없으니까. 타이탄을 분석해보니까 타이탄은 바로 이 메탄. 메탄은 그 냄새가 굉장히 칙칙하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메탄의 강과 메탄의 바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메탄이라고 하는 건 액체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체가 혹시 있겠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외계 생명체에 대한 후보 위성 중에 후보 천체 중에 하나예요. 유로파와 더불어서. 그 다음으로는 천왕성. 천왕성과 해왕성은 굉장히 비슷해서 쌍둥이 행성이라고 부르는데 어느 게 더 파랗냐에 따라서 천왕성 이제 하늘 천체를 따서 스카이블루. 나중에 이제 보면은 해왕성은 완전히 블루. 그래서 이제 바다 해자를 써서 바다 행성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좀 스카이블루 하늘 색깔이죠, 그죠? 그래서 천왕성 하늘 천체를 따서 이렇게 하고. 뭐 천왕성과 해왕성 별로 알려진 바가 없고 얘가 지금 도는 게 자전축이 이렇게 지금 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지구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죠, 그죠? 23.5도 기울어져서. 근데 얘는 이렇게. 그러니까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도는데 그와 수직으로 돈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제일 특이한 사실이고 태양계에서 제일 낮은 온도를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어디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왕성이라는 거죠. 표면 온도가 218도 정도입니다. 영하 218도. 해왕성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이죠. 그래서 천왕성보다 더 푸른색을 띠고 있고, 자, 이 해왕성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연구가들은 해왕성의 속칭 얘기하는 다이아몬드의 바다가 있다. 왜냐하면 천왕성이나 해왕성이랑 메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왕성의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압력 때문에 이 메탄은 탄소라는 친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높은 압력을 받게 되면 탄소가 높은 압력을 받게 되면 뭐가 되면 다이아몬드가 돼요.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해왕성에는 소위 얘기하는 다이아몬드의 바다가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일부 과학자들은 그럴 리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확실한 것은 해왕성에 착륙해봐야 된다는 거지. 착륙해서 과연 다이아몬드 바다가 있는지 없는지. 아까 해왕성에 다이아몬드 바다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실험실 속에서 해왕성과 비슷한 압력과 메탄을 갖다가 통해가지고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실험으로 성공시킨 과학자가 있어서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고, 아무튼 저도 책 속에서는 그 과학자의 글을 인용을 해서 다이아몬드가 바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책을 썼어요. 하지만 이것은 언제 좀 더 정밀한 이 관측이 되고 나면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태양계를 감싸고 있는 속칭 얘기하는 카이퍼벨트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카이퍼벨트에서 바로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해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카이퍼벨트에 태양계를 에워싸고 있는 이곳에 굉장히 수많은 천체들이 있는데, 이 천체들 중에 이제 뭐가 되냐면 명왕성과 명왕성의 그 위성이 카론이 바로 탈출됐으니까 이제 행성이 아니니까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제 카이퍼벨트에 있는 행성이 아닌 천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행성이 될 뻔하다가 말았다. 그래서 작다. 행성이 되기엔 너무 작다. 그래서 작을 외자를 써서 외행성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왕성은 행성이 아니라 이제 외행성으로 퇴출됐고요. 얘는 명왕성이라는 친구는 바로 얘를 주변에 돌고 있는 카론이 자기의 달이 너무 커. 그래서 달치고는 너무 큰 달을 거느리고 있죠. 카론이라고 하는 달. 얘도 역시 외행성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왕성, 카론, 이것은 이제 얘가 행성이 아니니까 얘가 외성이 아니죠. 그래서 외행성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카이퍼벨트에 있는 이 많은 것들, 얼음 조각들이 결국은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을 거쳐서 태양계 쪽으로 이렇게 돌게 돼요. 돌게 되니까 태양에 이렇게 가까워졌을 때 뜨거워지죠. 얼음이 녹으면서 불꽃이 만들어져서 얘기하는 해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해성이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카이퍼벨트고, 해성은 결국 빙글빙글 돌긴 하지만은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돌긴 하지만은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행성으로 분류를 안 하는 거죠. 헨리 해성 같은 경우 약 76년 만에 한 번 정도 온다는 거예요.